네,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는 프랑스 브랜드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르노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프레스데이 때는 마치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부스에 캡처 여러 대만 전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볼 차는 캡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QM3로 판매되는 자동차잖아요. 지금 풀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인상은 이전 세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QM3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강했다면, 신형 캡처 같은 경우는 르노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좀 날카롭게 변한 느낌도 있어요. 원래는 주간주행등이 이 밑쪽 하단에 범퍼 쪽에 위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헤드램프와 통합이 된 모습이고요. 네, 르노 같은 경우도 LED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볼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도 LED 퓨어 비전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조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드라지는 선도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이 보닛에 두 줄의 선이 그어져 있고요. 이런 선들도 사실은 이 그릴 디자인과 일치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프랑스 자동차 르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볼륨감을 처리한 부분들도 좋아요. 그래서 팬더가 튀어나와서 약간의 근육질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이 부분의 장식도 지금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신형 캡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역동적인 SUV의 느낌을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남성적이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5개를 배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거지만, 주변의 디테일들을 조금 더 남성스럽게 꾸민 부분이 이 차의 새로운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뒷 팬더도 이 뒷문짝 시작하는 전부터 굉장히 부풀어 오르거든요. 부풀어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곡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풍만해 보이고 자세가 잘 잡혀 있는 인상을 주고요. 네, 신형 캡처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쪽 부분이 되겠죠. 상당히 멋을 많이 냈습니다. 이전에는 기교 없는 약간 순진한 느낌의 자동차였는데 지금은 기교파가 됐어요. 그래서 플로팅 루프처럼 처리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옆쪽을 보세요. 테일램프에 LED 라이트의 옆면도 좀 멋을 많이 냈습니다. 디테일적인 측면,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조금 더 강력해졌어요. 의외로 머플러도 이렇게 뽑아냈네요. 사실 이 정도 급이면 머플러를 페이크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머플러를 뽑아낸 모습도 인상적이고, 이 바디 부분, 이 밑에 쪽 프로텍터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앞모습에 주간주행 등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앞뒤의 디자인을 일체화 시켜 놓으니까 좀 통일감도 있고 차가 하나의 명확한 주제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엠블럼에 후방 카메라도 위치해 있고 캡처라는 네임도 크게 붙어 있네요. 확실히 앞뒷 모습이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SUV스러워졌어요. 이전에는 조금 전고를 높여놓은 해치백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SUV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내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겉모습은 사실 이전 것을 조금 다듬는 수준, 조금 더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실내 디자인은 완벽하게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르노의 상위 모델의 그런 디자인을 많이 이어받은 것 같으면서도 캡처만의 새로운 디자인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르노의 디자인이 바뀔 것만 같아요. 네, 일단 계기판은 디지털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급에서도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죠. 터치 모니터가 세로로 박혀 있습니다. 뭐 QM6, SM6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하위 모델에도 이렇게 큰 그리고 컬러풀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버튼 배열도 예쁘게 꾸며놨죠. 그리고 자동 주차 보조도 있고 전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는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한 덩어리로 꾸며놓은 부분이 사실 차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꽤 예쁜 것 같습니다. 일단 예뻐요.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 이 사이사이에 버튼들도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바닥이
떠 있거든요. 밑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됐다는 뜻이거든요. P 버튼도 있죠. 거의 동급 최초 아닌가요? 이 B 세그먼트 SUV 중에서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간 거는 캡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도 고급 기술, 고급차에 들어가는 기술을 대중화시키는 데 굉장히 실력파거든요. LED 램프를 일찍부터 도입한 것도 르노였고,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뒷바퀴 조향해주는 시스템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도입한 것도 르노였습니다. 이런 전자식 기어 레버 같은 경우도 지금 조작감도 상당히 좋고, 이 들리는 소리, 이 느낌도 좋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만 너무 잘 꾸며 놓은 것처럼 소재도 좋아요. 이런 것은 아마 이 캡처뿐만 아니라 클리오나 다른 차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지금 새롭게 디자인이 된 건데 날렵하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느낌도 좋아요. 스티어링 휠, 계기판, 디스플레이, 기어 레버, 그러니까 딱 이 부분이죠. 운전자를 위한 이 부분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상급차에 그대로 적용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보통 쓰이는 소재들, 이런 나머지 부분의 소재는 확실히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어요. 딱 B 세그먼트 정도의 소형차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도 들고요. 저는 이 인조 가죽과 직물이 섞인 시트는 꽤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통풍이 지원되진 않지만 지금 몸을 잡아주는 능력도 나쁘지 않고 쿠션감도 꽤 좋은 편이에요. 다만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전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에게 맞는 시트 포지션을 설정을 해 놓고요. 뒷좌석에 가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QM3는 좀 타이트한 자동차였거든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고 이 정도 급이면 거의 셀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간 자체는 셀토스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렇게 뒷좌석에도 USB 포트가 2개나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정말 남루하지만, 정말 소재가 조악하지만 뒷좌석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B 세그먼트에서 뒷좌석 송풍구 있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르노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놨네요. 이런 식으로 시트 디자인을 하면서 얻은 공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이 여유롭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트렁크에 짐을 넣지는 않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폭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면 등받이까지 되나? 등받이로 되진 않네. 어쨌든 이 슬라이딩이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자, 이만큼 제가 이 정도를 더 간 거죠. 시트를 접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시트를 접지 않더라도 뒷좌석 전체를 앞으로 밀게 되면 좀 더 넓게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지금 공간이 꽤 깊습니다. 제 손 하나 정도 딱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나와서 이 아래쪽만으로도 충분히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칸막이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접게 되면, 지금 제가 시트를 좀 앞쪽으로 밀어놨는데, 시트를 접게 되면 그래도 꽤 평평한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물건을 집어넣기도 편안해질 것 같고요. 공간적으로도 조금 더 넓게 이 차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융 처리를 좀 잘 해놨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잘 쓴 모습이네요. 보통 고무 패킹으로만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급에서도 융 처리를 2단으로 해놓은 부분도 이색적입니다. 네, 신형 캡처에는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됩니다. 일단 가솔린, 디젤이 있고요. 새롭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결코 흔하지 않은데, 과감하게 르노가 캡처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놨네요. 아무래도 캡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SUV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1.5L 디젤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된 모델이 국내에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95마력을 내기도 하고 115마력을 내기도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오죠. EV 모드로 최대 45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135km. 유럽이 조금 관대하거든요. 관대하기 때문에 국내에 오면은 한 20km대로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네, 디젤 엔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솔린 엔진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가솔린 엔진도 수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서 운전자의 취향에 맞도록, 운전자의 성향에 맞도록 다양하게 파워트레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도 디젤뿐만 아니라 이런 가솔린 엔진 모델, 듀얼 클러치가 조합된 가솔린 엔진 모델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캡처 같은 경우는 이 B세그먼트 SUV의 선구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너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신형 모델은 그 단점까지 좀 꼼꼼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요. 네, 굉장히 좋은 기능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소재에 있어서, 마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좁은 것도 조금 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변했고 신기술들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이 새로운 캡처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